당원 대표단과 공개성 임원단 다 착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앞서요. 맨 앞. 착석하시죠. 저기 무대 앞에 보이는 쪽에서 오른쪽 자리가 경기도당이고 또 왼쪽 자리가 이제 당대표단 앉으시면 돼요. 아직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부할 때 나가시는 게 낫겠다. 아니 경기도당만 먼저. 네. 그래요? 이부할 때 나오세요. 이게 편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당도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후보들께서 이제 당 대표당과 경기도당 임원 선거에 결의해 주시고 입후보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한 가운데 다음 주도 예정된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 새로 이제 진행될 4기 대표단의 앞날에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부 순서는 경기도당 임원 유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으로는 경기도당 도당위원장으로 출마하신 기호 1번 신동열 후보와 기호 2번 박홍기 후보, 그리고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기호 2번 김기용 후보께서 앉아 계십니다. 먼저 기호 순서대로 도당위원장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신동열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얼떨결에 기호 추천도 없이 저기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신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쌍용 자동차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날 제가 사는 동네 제 단골 세탁소 주인이신 세탁소 사장님도 세탁소에서 목을 베고 생을 스스로 정리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48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 그 시간이 45분에 한 명씩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회적 희망도 없고 개인적 희망도 없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우리 진보신당은 왜 이리 무기력한지 대단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진보신당의 창당 정신은 진보의 재구성입니다. 진보의 재구성은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평가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지역정치의 혁신, 노동정치의 혁신, 의회정치의 혁신, 당내 민주주의 혁신, 사회 변화 발전에 따른 전략의 혁신. 우리의 이러한 진보의 재구성은 단순히 보기 좋은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린 이 진보의 재구성을 통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구성으로 진보정치를 바꿔야 하자. 이 진보정치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절망의 시대를 끝장낼 수 없다라는 우려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어쩜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청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정치의 위기, 진보신당의 위기에 더 이상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청사진대로 진보정치를 혁신을 위해 실천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며칠 전 저희 홍세화 선생님께서 유세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참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변에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좀 만만해서인지 몰라도 주변에서 그보다 좀 더 심한 독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보신당 길이 있냐? 노심조도 없다. 지역의 명망가들도 다 떠났다. 변변한 대중 기반의 조직적 기반도 없다. 사방팔방 전후좌우 길이 보이지 않는데 너희들이 무슨 수로 내년 총선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길이 있었는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나서 길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사람이 다져가며 만든 것이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기에 우리가 가는 만큼 전진하는 만큼 세상은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려니까 막 벅거리네요. 그러니까 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처럼 살지 않는 사람과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후자의 사람이 진짜 백이 예수쟁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자고 진보신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강요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이 전진하는 만큼 세상이 바뀔 수 있듯이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당원 개개인이 몸으로 마음으로 생활으로 내면화하는 만큼 세상을 바꾸는 당은 그만큼 강고한 부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을 함께 하자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기운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호 2번 박홍기 후보의 비선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출마한 박홍기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모이셨네요. 좀 이런 자리는 처음인지라도 좀 떨립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해본 거는 경기도당 사정이 어떤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생각보다는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전 2,000명이 넘던 당원이 지금 현재 1,400명으로 줄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400명이 탈당했습니다. 문제가 이제는 탈당을 한 이후에도 소위 통합연대에서 갔다고 그러면 그것도 참 다행일 텐데, 문제는 이분들이 아예 진보라고 그러면 진보 잡지책도 이제는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당 남아있는 당원들이 1,400명입니다. 이 중 12월 소위 말한 기획 탈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당의 경기도당은 1,000명 이하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도 좀 무겁습니다. 저도 이거 출마할 때는 당내 민주주의 그런 것을 처음에 화두로 두고 했지만 당원들하고 몇 통화 전화한 다음 이후부터는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도 좀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가진 경험은 솔직히 말해서 일천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지금보다는 경기도당이 더 조직적이고 더 거점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연대의 지금의 분들의 그런 것, 소위 말해서 기획탈당 주도라든지, 참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먹먹합니다. 저희가 좀 바라봤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이겠죠. 먼저 저희가 비상사항임을 저는 좀 솔직히 이 정도까지인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당 위원장에 출마하고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절감하기 때문에 당을 지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당위원장 후보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당 부위원장 후보로 입후보하신 기호 2번 김기용 후보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지연호 후보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기도당 부위원장 선거로 출마한 기호 2번 김기홍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경기도 소속, 우리 도당 소속이신 당원분 계시면 좀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우리 도당의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선거 기회가 있다면 우리 도당 소속의 당원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서울에서 경기도당 유세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이 평택 안성 당협인데 경기 남부인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마포에서 살다가 서울 생활이 싫어서 이렇게
남부 지역으로 갔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유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게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뭐 수원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중부 지역인 안양 쪽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뭐 성남 용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역 유세가 좀 잡혀서 당원들을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뵐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부위원장 출마를 하기에 앞서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당원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또 의견도 구하고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보고 그랬던 게 사실이고요.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뭐 당내 사정이 그다지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평택안성 당원협의회가 그 어느 정당에 뒤지지 않는 그 당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당협의 당원분들과 또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 또한 저희 지역에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들에 함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럴 때 이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우리 당협 역량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당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로 인해서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당협위원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당원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뛸 수 없는 일들도 많고 또 힘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도 되게 많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한편으로는 그것도 강제된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고 또한 우리의 열악한 정치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통합이라는 외풍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또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 진보신당이 한편으로 우리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꿈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또한 현재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자괴할 때도 있었던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짧게요, 짧게. 너무 길어. 네네 죄송합니다. 그런 가운데 근데 이제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제가 그 웅변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아무튼 우리 시대에 이렇게 공감하고 또 이렇게 기담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사실 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가운데 저는 아직도 한편으로는 우리 진보신당이 우리 사회에서 왼쪽 편에 위치하면서 우경화되는 것들을 좀 막아내고 또 솔직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일들을 충분히 못 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100% 역량 발휘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고 우리 진보신당으로서 더 잘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우리 당원들 그리고 늘 우리 홍세화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바로 여기가 이제 로드스라는 말처럼 우리 진보신당의 깃발이 어느 현장에나 존재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동지들을 사실 잊을 수가 없고요. 또 그들과 함께 열어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로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진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위원장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당협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당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기층 당협들이 손발이 되는 우리 당협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이나 그리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에서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또한 새로 당원들이 입당을 했을 때 입당 당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역의 권역별로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경기 동부 지역, 경기 서부 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좀 권역화해서 보다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경기도당 임원 후보 세 분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던 1부 순서가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곧이어 쉬지 않고 2부 순서로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당 대표단 후보로 출마하신 5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부대표 후보 5분 나와주시죠. 네, 당대표 후보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당 임원 선거는 경선인 관계로 저희가 기호 순서대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당 대표단 후보들께서는 이제 단선인 관계로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세 분이나 성이 기읍으로 시작하는 분들이어서 참 오래된 옛말을 한번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가나다 순에서 이기려면은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나다 순에서 이기려면은 이름은 무조건 강기갑으로 바꾸라고. 예. 자, 부대표 후보 네 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상구 후보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대표 후보 일반 명부 기호 1번 강상구입니다. 제가 방금 인사하려다 멈칫했던 게 순간 어떤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저보다 앞선 사람은 가가멜 정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기가 무언이 나오셔가지고요. 명성이 무너졌습니다. 가제트도 있습니다. 예. 오늘이 6번째 유세입니다. 5번째인가요? 예. 5번째 유세입니다. 5번째 유세 중에 제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4번째 1번으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제비뽑기 했는데도 제가 1번으로 걸렸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5번의 유세에서 내용을 조금씩 바꾸긴 했어도 진보신당이 새롭게 진보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뿌리 전략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뿌리 전략의 핵심은 첫 번째 민중의 집 임기 내에 15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15군데 중에 벌써 전국적으로 7개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박수 쳐달라고 한 얘기입니다. 민중의 집 인천 서구, 대전 대덕구, 경북 경산, 충남 곳곳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뿌리 전략에 동의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계획은 2011년이 아니라 2004년, 2008년에 시작했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중 속에 들어가서 진보신당이 보수 우익이 집권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지역 풀뿌리 조직을 그 뿌리부터 뒤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드시 실천과 성과로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진짜 풀뿌리 정당은 한나라당입니다. 주민들의 각종 모임은 보수적 인사들과 보수적 가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온갖 행사,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가보면 죄다 풀뿌리 우익단체의 장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진보신당의 집권은 어려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권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혁 쉽지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 우익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지역사회는 국민이 낸 세금,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독식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풀뿌리에서부터 진보신당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좀처럼 흔들릴 수 없는 지역 권력 시스템, 보수 우익의 네트워크, 이것이 아무리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움직이지 않는 35%가 있는 이유입니다. 진보신당이 바로 그 35%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중의 집을 통해서 지역에서 주민이자 노동자인 주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싶습니다.
비정규 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진보신당의 창당의 정신이자 주요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것 말고 그 이상의 일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IT 노동자, 숙박업 노동자, 실태조사 같은 걸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직화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들이 참 좋으니까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와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비정규직 사업은 조금 더 커져야 됩니다. 주민노동자들 조직화는 이래서 나온 구상입니다. 비정규직 850만 시대에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200만 정도를 제외하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600만의 노동자들은 전부 지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명 일하는 직장부터 10명 일하는 직장까지 따져보면 비정규직 전체의 58%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 민주노총도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진보정당은 그 사람들이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싶습니다. 민중의 집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지 여러분들께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과제가 분명하고 우리의 의지가 명확한 한 반드시 현실적 집권의 길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분을 해야 되나요? 3분입니까? 예, 30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울산 유세 갔다가 들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세아 대표 후보께서 출마해변 쓰셨지 않습니까? 그 출마해변을 보고 감동하셔가지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어서 반성하고 울고 그러시다가 그렇게 지역 동지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버텼던 울산시당 부위원장을 활동한 분이 결의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힘들이 진보신당 전국 곳곳에서 솟아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통합연대가 민주노동당, 참여당까지 포함하는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가 결정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그 목전에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이정희, 강기갑, 권영길, 유시민 이런 명망가들이 많은 당이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동지 여러분들 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부러워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진보신당 탈당한 걸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홍사 선생님이 아까 하셨다는 그 말씀 제가 약간 틀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김선아 후보의 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협 운영의 역할만 계속 하다가 처음으로 결의를 하고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굉장히 습하고 자기 역할을 찾아가려고 하는 당원 동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성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경기도당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아입니다. 여성명부 기호 2번 여성명부 부대표 기호 2번 김선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딸만 셋 있는 집의 맞이예요. 그래서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기대를 듬뿍 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아주 많이 일찍 했습니다. 25에 했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눈이 멀었어. 그런 걸 보듬을 겨를이 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것이 마치 너무나 일찍 결혼을 하는 큰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새로이 도당 임원으로 결의를 하신 후보님들께도 죄송하고 그리고 함께 하자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했던 도당 운영위 동지들한테도 죄송하고 당협에 있는 여러 동지들한테도 참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대표로서 중앙에서 일을 하는 것과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서 도당에서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파주시 당원협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그래서 조직이 하나의 흐름으로 잘 흘러가고 단일한 조직적 방침을 가지고 단일한 정치적 실천을 수행하는 그런 당을 만들고 싶다는 결심으로 후보로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서든 저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결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 오늘 5번째인데 지역에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당원분들께 저희 경기도당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당이 워낙에 도당이 지역이 넓고 너무나 각양각색의 당협으로 모여있는 아주 특이한 광역당부이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 광역당부나 당협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경기도당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새로이 활동을 결의하신 도당 임원진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실 테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방에서 활동하는 당원분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반성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 왜냐하면 지역에서의 진보신당에 대한 인지도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위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도권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리고 현재 당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활동을 결의하고 어떻게든 수습하고 자기 역할을 찾아가려고 하는 당원 동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성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경기도당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3년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 통합과 관련된 그런 토론 과정에서 참 많은 힘들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새롭게 결의하고 다지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저는 스스로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해야 할 일 그리고 시대적 소명으로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이라고 하는 창당 정신을 가지고 당을 구성을 했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상황 하에서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이것이 당 전반의 무기력이나 각각의 당부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생존이냐 앞으로의 전진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명망가가 떠나서 그래서 쪼그라든 당 이것이 아니라 명망가가 떠나서 일반 당원들이 그리고 조금 더 자기 결의를 가지는 당원들이 훨씬 더 당에 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역으로 생각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 일정에 쫓겨서 지침을 하나를 받고 하나하나 집행하기 바쁜 그런 당이 아니라 각각의 현장에서 자기 존재 기반에서부터 실천 방향들을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당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전국에서 진보신당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결정을 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현재까지 우리 진보신당 내에 있었던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이 외부로의 가치의 재구성, 그리고 세력 재편과 관련한 주체의 재구성, 이런 부분은 이야기했지만 우리 스스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저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조직이, 우리 당이 어떻게 재탄생해야 진보의 재구성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하고 답을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오는 큰 정치일정, 총선, 대선, 그리고 다양한 외부의 정치 세력, 사회당도 있고 녹색당 창준이도 있고 기타 다른 노동단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답을 내려줘야 앞으로 우리가 가진 올바른 생각, 맞는 생각들을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진보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공약들을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가진 두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혁신하자. 그것은 조직 체계와 조직의 작동 방식을 변화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것 한 가지와, 남을 조직하자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나 스스로 조직하고 나 스스로 실천하는 것, 당원들의 스스로의 정치 실천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정당운동, 그런 정치운동으로부터 다시 혁신하는 기회를 만들고 계기를 만들자라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공간에서 일을 하든 도당의 당원분들과 도당의 임원분들과 당협의 임원분들, 그리고 곳곳에서 진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고 있는 당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대표가 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김종철 후보의 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옆에 나가서 하셔가지고 저도 옆에 저는 딱 가운데 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부대표 후보 김종철입니다. 요즘 안철수 또 박원순 열풍이 뜨겁습니다. 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철수 박원순이라고 하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길게, 예를 들면 소위 지금의 야당들이 또 혁신과 통합이 주당하시 안철수나 박원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정당들이 만약에 정권 교체를 야당들에서 이뤘을 때, 즉 자기가 집권하여서 무엇인가를 집행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바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에서 이것을 확실히 느꼈고, 이 속에서 저는 우리 진보신당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길을 잘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서 동네에서 박원순 선거 운동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유세차에 올라가서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또 박원순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관점으로 저희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이 좋았다는 것은 그냥 박원순 후보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좀 편안하게 옆으로 가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옆에가 더 편하군요. 저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는 김종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농담처럼 드린 얘기가 아니고요. 연설을 했습니다. 다른
정당의 위원장들도 모두 올라가서 연설을 했고 저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반응이 박수가 많이 나왔고요. 또 이 앞에 서 있는 다른 정당 소속의 선거 운동원들도 연설은 김종철 위원장이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다른 위원장들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부터 교체해야 되니까 박원순을 찍어주십시오. 이번에도 한나라당 꼴 봐야 됩니까? 이번에는 나경원 대신 박원순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강상구 동지가 구로에서부터 모범적으로 그 사례를 발굴하고 했던 저기 있죠, 저 방문간호사. 아 갑자기 학교 급식하고 헷갈려가지고 구청 소속 방문간호사분들이 1년에 10개월만 고용되고 2개월은 해고되고 또 10개월 고용됐다 2개월을 해고되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공공기관의 그런 비열한 행태, 또 2년 이상 상시직으로 고용할 때는 고용을 계속 해야 되는, 상시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이러한 행태를 공공부문이 하고 있음을 알리고, 우리 진보신당도 함께 들어간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서울에서부터 이러한 비정규직은 사라질 것이라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줬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을 더 많이 실시하고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고,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그때그때마다 자르는 회사가 아니라 청년들 더 많이 고용하고 비정규직 적게 고용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에게 서울시가 더 많은 혜택과 입찰에서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것이 고용 안정 기업 우대제라고 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되면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당의 선거운동원들도 그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원해서 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진보신당이 뒤늦게나마 박원순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결합하여 우리의 내용으로 관철시킨 내용입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가서 저 김종철의 얘기 아니라 진보신당의 얘기를 하였고, 그 진보신당의 얘기가 모든 시민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용이 각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힘만 없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던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보여준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시죠? 첫째가 뭔가요? 예, 역시 우리 비대위원장님은 다 정책의 중심이 있으시니까 무상급식 딱 나오셨는데, 첫 번째 기억에 남으신 거는 아마 지하철로 출근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옷 입고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공무원들과의 어떤 파격적인 미팅이라든가, 그리고 또 노숙인이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 갔던 거, 즉 서민적인 풍모, 그리고 격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도됐고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첫날 한 것이 바로 무상급식 5, 6학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 무상급식 누가 얘기했던 것입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입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오늘날 박원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도시 서울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이라고 했던 후보도 진보정당으로서 우리가 외쳤던 것을 실현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서울의 2,800명을 정규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거 제가 진보신당의 내용으로 연설대회에서 올라가서 한 얘기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서울시립대에서 무엇을 했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공약이었습니까? 박영선의 공약이었습니까? 아니면 한명숙의 공약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당을 떠나신 우리 전직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 후보의 공약이었고, 그것은 진보신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우리의 내용이, 우리 진보의 내용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것이 이 양극화된 시대에 시민들로부터 국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검증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꾸준히 알려나가고
또 진보적인 위치에서, 진보의 위치에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의 위치에서 계속 얘기하고 하는 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이 세상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단지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 길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전직 지도부들께서 미안하지만 나 이 길은 계속하기 어렵다, 좀 다른 길을 걷고자 한다고 하는 길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그 속에서 마음이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단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전직 지도부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우리의 진보신당의 선장으로서 홍세화 당대표 후보께서 출마를 해주셨습니다. 홍세화 후보님을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친구가, 저희 동작구에 있는 당원이 가만히 있다가 진보신당에 참 인물이 많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진보신당에 있는 많은 열성적인 당원들, 또 활동가 이런 분들이 총선에서 우리 내용에 자신감을 갖고 밑으로 들어가서 뿌리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전략부터, 또 모든 진보적인 정책을, 폭풍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 의제, 대학을 평준화하고 서울대를 없애고, 또 뭐 있었죠? 전세 대란에 1가구 1주택 이상 주택은 뭐 반강제적으로도 팔게 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부활하고,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정책으로, 또 학력을 근거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정책들, 우리가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었던 그 정책을 정말 자신 있게 외침으로써 진보신당의 부활이 저는 다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외침을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우리 진보신당이 여러분들의 대안이고,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할 때 5년 후에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